2010년도에 네. 개봉했던 부당거래. 부당거래. 어린이 연쇄 살인 사건을 가짜 범인을 만들어서 해결하려는 최철기 형사. 그리고 그의 스폰서인 장석구. 그리고 이 둘의 미묘한 관계를 눈치챈 주양 검사가 또 다른 부당한 거래를 제안하면서 펼쳐지는 엄청난 이야기죠. 자, 교수님과 함께 볼 부당거래.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첫 장면. 초등생 연쇄 살인 사건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드림시티 입찰을 앞두고 해동건설의 장석구와 태경그룹의 김양수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태경그룹의 뒤를 캐던 최철기 형사에게 덜미가 잡혀 건물 입찰을 코앞에 두고 수감된 김양수 회장은 스폰을 대주고 있던 검사 주양과의 면담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약식명 날 겁니다. 최철기 그럼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좀 계셔봐. 저 대화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대화를. 에이, 김 기자. 광수대 최철기 그 양반이 오바를 무지하게 했더만. 저 상 많이 받았네, 저. 그 양반 원래 캐릭터가 그런가? 최철기 그 양반 보충 자료 좀 넘어왔어요? 경찰 쪽에서 이 최철기 내사를 지금 막 시작했다고. 그 내사는 왜요? 그것 좀 알아봐줘요. 근데 이 내사에 관련해서는 경찰 쪽에서 그러니까 좀 싫어하는, 예, 혼날 것 같죠. 불쾌해하는 심리가 좀 있어요. 표정이 점점 안 좋아. 경찰이 불안해. 불쾌해야 한다? 그래요? 경찰이 불쾌하면 안 되지.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아, 우리 공수사관 정말 대단하시네. 아니, 내가 대한민국 일개 검사가 정말 경찰을 아주 불쾌하게 할 뻔했어.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그 경찰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일도 하지 마!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자, 류승환 감독님께서 부당거래 속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로 공수사관을 뽑으셨대요. 네. 근데 약간 초반부터 눈치가 없는 게 좀 문제인 건지 상사가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데는 그래도 좀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눈치가 없는 데에는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하고 열심히만 하려는 사람인 거죠. 이것만 잘하려고 내 일만? 하는데 네. 경찰들과의 관계가 많이 안 만나보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요즘 여기 생리가. 그 얘기했다가 이제 된통 혼나는 거죠. 그때 나올 때 멘트가 그거잖아. 일하지 마. 맞아. 경찰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일하지 마. 그 경찰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일도 하지 마! 근데 그 대사라면서 가운데로 장악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공간을. 그거는 승범 배우가 나갈까 봐요. 나올까? 그래서 쑥 나오시더라고. 아, 약속 없이? 그냥. 아, 이 사람이 우두머리 인정을 안 하는 것 같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간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여기의 공간에 누가 윗사람인지 누가 아랫사람인지 모두한테 이제 확실히 명확하게. 주양이 이제 보여주죠. 네.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 공수사관님의 그 자세가 저 사람이 이 공간의 왕이다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는 그게 그 장면에서 아주 잘 보였고 또 그 대사 중에 대한민국 일개검사 이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 내가 대한민국 일개 검사가 정말 경찰을 아주 불쾌하게 할 뻔했어. 내가 뭐 제가 어디 가서 대한민국 일개 교수 뭐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본인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제 낮춰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 대사가 이제 굉장히 불편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대사 단어들이 끝까지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 중에서 불쾌하다, 허락, 받고 호의, 권리. 경찰을 아주 불쾌하게 할 뻔했어. 내가 경찰한테 허락받고 이래.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이게 사람을 위아래로 보는구나. 다 상하관계에 그렇죠. 관련된 단어죠. 근데 이제 넓게 보면 저 장면은 영화 초반이지만 이 영화의 주제를 같이 끌고 가는 영화 아닌가. 결국은 이 영화 나오는 거래 속에서 동등하지 않은 힘, 권력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몰아치는 거죠, 저기부터. 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초등생 연쇄 살인 사건에 대통령이 개입하게 되고요. 서울청 강정식 국장은 최철기 형사를 이용해 사건을 하루빨리 종결지으려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한 15년 되나?
이상하게 너하고만 있으면 뭔가 불편해 아직도. 저 마지막. 내가 오늘 청장님하고 딜 봤다. 무조건 범인이 있어야 돼. 너만큼 일 처리 깔끔하게 하는 놈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냐. 야 임마, 너도 너지만 이제 대우하고 너네 팀 애들 앞날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광역수사대 팀장으로 물먹은 게 이번이 3번째든가. 이번에 발탁된 박동진이 발령 보류시켰다. 이만하면 콜? 저 씬 안에 있는 강국장의 설득의 기술 이게 너무 화려한 거예요. 일단 보면 아 일철이 너가 최고다. 그래서 최철기 형사의 능력 여기에 대한 칭찬으로 일단 띄워주고 여기에 그 최철기가 굉장히 그 부하 직원들을 아끼잖아요. 그래서 저기 너네 대우하고 너네 팀 애들도 같이 챙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이제 한 방이 사실 최철기가 굉장히 낙담을 했던 게 승진해서 또 누락이 되고 다른 사람이 이제 또 승진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낙담을 했는데 그걸 이제 공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승진하려고 했던 사람 보류시키고 이제 너한테 이 기회가 있다. 너한테 달렸다. 승진을 미끼로 최철기의 니즈나 이런 거 그런 거를 알고 달래는 듯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조종하는 데 굉장히 능하죠. 근데 저는 저 대사를 들으면서 좀 귀에 꽂혔던 대사 중에 하나가 꿀이랑 뿌락지 되는 거예요, 그 수정이. 이게 또 그냥 흘러들으면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냥 문맥상 그냥 그런 거 한 구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유독 이 작품에서 경찰끼리 혹은 검찰끼리 쓰는 은어를 좀 자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쓰죠. 코미디언 분들이 은어 저희도 있죠. 근데 꽤 있는데 다리동동이 뭘까요? 다리동동. 자,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공개 코미디 무대 끝나고 왔어요. 야, 어땠어? 아, 다리동동 나왔어. 아, 다리동동 나왔어. 아 이거 막 웃겨서 미치는 거 막. 이것만이 아니라 그냥 막 미친다 이럴 때 진짜 예전에 그 관객석이 꽉 차면 정말 몇백 명 되는 막 그래서 다 같이 웃으면 붕 뜬 것처럼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다리동동 나왔다. 배우들도 이제 현장에서 제일 기분 좋은 거는 이제 이쪽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찍다가 다 찍었어요. 이제 배우 한 명씩 다 찍었고 뒤집 그러면은 뒤샤 배우 스태프들이 다 좋아해. 그러니까 여기서 할 건 다 뒤집어서 했다. 뒤집 뒤집.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 서로. 뒤집. 이제 맨 마지막 커트에서 내가 한 번에 오케이가 돼서 뒤집 그러면은 아 형님 막 이러면 그치 스태프분들도 이제 빨리 퇴근하고 그렇죠. 싶은. 형이야 뭐 생각을 하지 마. 멋있다. 뒤집. 근데 굳이 왜 이런 말들을 만들어서 쓸까요? 결국 각각의 직업, 그 직군에서 주요한 관심사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경험이고 그리고 또 다른 집단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네 집단의 운집성까지 이제 높이는 거죠. 우리끼리는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증거 하나 남아있지 않은 초등생 연쇄 살인 사건을 최철기는 과연 어떻게 풀어낼지 다음 장면 이어서 보시죠. 첫 사건 발생 직전에 출소한 인물들 가운데서 추적된 동일범죄 전과자가 19명입니다. 그중에서도 범죄 유형이 가장 비슷한 5명을 용의자 선상에 압축을 했고요. 잘 들어. 여기 이 중에서 범인 나온다. 저거 사진이 아무거나 사온 게 아니라 저걸 다 찍고 다 준비한 거야. 한 장 한 장 다요? 네. 나는 뭐요? 마누라가 지체 2급 금지산자네. 그 이동석이라고 강절도 전과도 좀 있고 아동 성추행도 2건이나 있었고요. 근데 뭐 요새는 지 마누라 심장 수술해야 된다고 맘 잡고 착실하게 살고 있답니다. 현재 7살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같이 살고 있고요. 일전에 마누라가 알리바이를 확인해주는 바람에 용의선상에서도 제일 빨리 제외됐었습니다.
저도 맨날 그 형사역을 하면서 네. 동일 범죄 전과자들 먼저 알아보라고 그 대사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안 되면은 야 좀 더 열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넓혀가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초범일 수도 있는데. 그 저 영화 안에 그 사건 내용을 보면 네. 지금 연쇄 5건이 발생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건들의 공통점 하나가 혹시 저 사건에 증거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는 뭐 영화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사건이 최철기까지 투입돼서 가짜 배우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이유가 5건에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래도 초범보다는 범죄 경력이 좀 있고 증거까지 인멸을 치밀하게 하는 그런 범죄자들 확률적으로도 높고. 그렇죠.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저 연쇄살인 사건은 뭐냐면 성인은 한 명도 없고 5명 다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석은 강절도 전과뿐만이 아니고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잖아요. 그 이동석이라고 강절도 전과도 좀 있고 아동 성추행도 2건이나 있었고요. 그러면 저런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로 추리는 거는 굉장히 타당한 전략이에요. 그 피해자 분포를 봤을 때. 근데 이동석은 알리바이가 있었잖아요. 아내가 이제 증언을 해줘서 용의선상에서 가장 먼저 제외됐다는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저기 보면 이동석 가족 사진이 네네네. 클로즈업이 쫙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부인이 알리바이를 확인해 줬다는 것 때문에 이동석이 최종 타겟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지적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취약한 사람이 그 알리바이를 확인해 줬다면 그 알리바이만 깨면 되잖아요. 그걸 깨는 건 굉장히 쉽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자, 현재 최철기는 강 국장에게 승진을 약속받고 초등생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만들어주는 거래를 한 상황입니다.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또 다른 부당 거래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최철기는 장석구를 찾아가 뒤를 봐줄 것을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대신 이동석을 범인으로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실제 부산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화면만 봐도 뭔가 이렇게 퀴퀴한 냄새가 느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동석이 쓰레기구나, 쓰레기. 이번에 여자 얘기 강간하고 도망낸 거 너잖아. 조사받고 물려놨어요. 알리바이 확실하다 그랬어요. 예! 증거 불충분이었지 무죄라는 건 아니잖아. 알리바 영어로 써봐, 영어로.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범인해라. 정말 안에 1억이 들어있어. 너 다른 빚도 많잖아. 그거 다 갚아줄게. 왜 또? 너 사형당할까 봐 그래? 야, 이런 게 있어. 심신장애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 경찰은 이 씨의 검거와 함께 범인의 쓰인 흉기 그리고 지문 등의 증거까지 완벽하게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야, 이게 대사 자체로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더 좀 섬뜩한 대사지 않나 싶어요. 대뜸 너가 범인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장석구 대사를 잘 보면 협박의 기술이 또 다각도로 숨어 있는데 같이 보시면 네. 일단은 이동석을 폭행하면서 너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면서 이제 공포심을 안겨주는 협박으로 시작하고 쎄.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심신장애로 처벌 안 받는다는 처벌 부재에 대한 회유 또 저기 이제 들어가 있죠. 이제 그러면서 부인도 아프고 애는 크고 너 혼자만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족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런 거를 또 공략을 하죠. 자, 강 국장의 설득의 기술에 이어 장석구의 협박의 기술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기술 차이가 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 국장도 넓게 보면 협박이고 장석구도 넓게 보면 설득이에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잘 보면은 그 맥락이 다른데 네. 강 국장은 술자리에서 최철기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듯이 달래준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 보상 위주로 얘기해요.
너 이렇게 승진하고 너희 부하들도 챙겨주고 근데 장석구 같은 경우는 저런 쓰레기 야치장에서 얼마든지 너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 쓰레기 야치장에서 이동석한테는 거절이라는 선택지 생각하기도 힘들죠. 근데 사실 강 국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윗사람이기 때문에 거절한다고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이동석 상황에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여지는 있거든요. 비교적. 근데 강 국장이 만약에 네. 한마디만 더 했으면 네. 그러면 강 국장도 바로 협박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한마디? 지금 최철기가 가장 원하는 거를 안 주겠다고 하면 되죠. 너 이재한 거절하면 평생 승진 못하게 만들어줘. 이 약점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로 협박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은 네가 원하는 걸 없을 뿐더러 아마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듯? 이게 엄청난 너무 무서운 협박인데. 한 끗 차이네요. 한 끗 차이요. 영화 속에선 장석구가 법조항까지 외워가면서 열심히 이동석을 범인으로 만든 이유가 있었잖아요. 최철기를 뒷배로 삼아 태경그룹 김양수 회장과 경쟁 중인 드림시티를 확실하게 차지하려는 게 그 목적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장석구는 또 다른 부당 거래를 계획합니다. 일 끝났으면 쓸데없는 전화 하지 말라 그랬지. 기자같이 한 배를 탄 거나 마찬가지인데 반장님이 좀 신경 써줘야 될 일이 있는데 남양주에 세주 컨트리 클럽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오늘 일이 하나 터질 것 같네요. 뭐야 이거? 이 사람아! 아주 골프장 스페셜하구만 이거. 거이 뭐야 이 새끼야! 뭐야 이 새끼야!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뭐야? 아니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예. 남양주 경찰서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검사님하고 저기 김 회장하고 왜 골프를 치냐고.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경찰서가 참고인 조사를 받지 뭐. 아니 검사님. 내가 참고인.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님. 정말 일 좀 잘합시다. 내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불편해. 불편한 상사. 저 장면이 주양 성격을 잘 보여주는데 보면 뭐 열심히들 사네 열심히들 살아 이런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고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관조하듯이 아유 참 나는 안 저런데 쟤들은 저러고 사네 이런 식의 거리를 두는 표현을 많이 써요. 생각해보면 주양이 시킨 일 자체가 다 좀 깨름칙하잖아요. 잘못된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미행하는 장면을 보면 일이 이렇게 적성이 안 맞으세요? 열심히는. 아이 또 변명.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랑 얘기할 때 변명하지 말라니까. 그 미행에서 어떻게 보면 공수관의 무능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미행을 잘한다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미행이라는 행동이 사실 잘못된 거니까. 그치, 맞아. 그래서 검사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권력 남용이 저기 들어가 있죠. 자, 근데 말씀하신 그 미용실 씬 있잖아요. 근데 그 미용실 씬에 주양이 통화할 때 옆에 전만식 배우가 걸려요. 근데 자꾸 몸을 되게 안절부절 못하고 들썩들썩 하시더라고요. 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섭섭하기는. 서로 일하다가 이렇게 오해도 쌓일 수 있고 그런 거지 뭐. 감독님 설정으로 네. 마사이 신발을 신고 있어요. 네. 마사이 신발이 서 있으면은 이상하게 중심을 딱 서려서 하면 할수록 이게 자꾸 움직여요. 중심을 잡을수록. 맞아요.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거나 뭐 이런 장면들 보면은 걸음이 되게 촉촉촉촉 걷는다가 좀 걸음이 이상해요. 어머, 계속 신어야 되니까? 예, 그 신발이 너무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빨리 가려면 엄청나게 빨리 가요.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구나. 예. 어머, 그러면 이제 중간이 검사님하고 없네. 거리를 조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총총 걸을 수밖에 없어요. 어머, 그치. 만약에 빨리 가려고 했다가 주양 앞서건. 검사님이 많이 화내요. 와, 또 이게 재밌다. 또 마사이 신발인 줄 몰랐네. 되게 힘들었어. 김양수와 스폰 관계를 맺고 있던 주양은 사건 현장에 있던 모습이 찍힌 사진으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뒤에 장석구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데요. 주양은 초등생 연쇄살인 사건을 배당받고 이동석 취조실에서 최철기를 마주합니다. 아니 억울해서 여기 들어온 거야. 들어와 보니 억울한 거야. 여기 있으면 일단 뭐 대사가 억울하다는 소리부터 나오니까. 나도 예전에 무료 법률 상담 같은 거 해주고 그랬어요. 약자들 말에 귀도 기울여주고. 내가 그 최 반장님을 좀 오시라고 한 거는 그 일전에 해동 장석구 건은 왜 털담한 거예요? 증거 부족이겠죠 뭐. 아 그래요. 내가 툭 터놓고 얘기할게. 태경 김 회장 골프장 사건 나도 현장에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 밑그림 좀 그려다 보니까 태경 김 회장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새끼가 이거 해동 장석구밖에 없다 이거지. 여러 가지 정황상. 영감님, 이동석 건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만 돌아가 봐도 되겠습니까? 아, 최 반장 그러지 말고. 주양이 눈치 하나는 진짜 빨라요. 김양수 회장이 벼랑간 살해당하니까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장석구부터 바로 의심을 했습니다. 주양의 추리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기 골프장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인 거잖아요. 저거는 이제 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나?를 찾다가 당시에 이제 드림시티 입찰권으로 충돌이 있었잖아요. 김 회장과 장석구가. 네. 그래서 장석구를 의심하는 건 굉장히 맞는 추리죠. 저 영화 안에 그 주양의 대사가 정말 가슴에 박히는 대사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대사 있죠? 내가 겁이 많아서 검사가 된 사람이야. 내가 겁이 많아서 검사가 된 사람이야. 근데 그 대사는 사실 협박이거든요. 내가 검사로서 권력을 쓰게 할 생각조차 하게 만들지 마라. 싹을 그냥 잘라버려. 행동 똑바로 해라. 이런 것들. 검사로서의 특권의식 이런 게 좀 잘 보이는 대사고. 처음 경찰이 됐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은 그 주양과 최철기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뭔가. 보면은 두 사람 다 변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최철기는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존재죠, 지금. 그래요, 맞아요. 근데 보면 주양은 되게 장인이 검찰 윗선과 접촉을 해서 그 좋은 사건을 주양한테 배당해 줄 정도로 재력도 막강하고 인맥도 화려하고 그러니까 이런 뒷배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뒷배. 한편 주양은 최철기와 장석구가 이동석을 가짜 범인으로 내세운 것임을 눈치챕니다. 이를 이용해 김양수 살인 사건에 휘말린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는데요. 최 반장이 해동을 못 친 게 아니고 안 친 거더만. 용 의자가 장석구가 이동석을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하면서 다시 위기에 몰린 주양은 최철기의 주변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최철기는 주양에게 만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바쁜 사람 불러다 놓고 뭐 이거...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해? 아, 뭔 오해? 나 검찰 호구돼가지고 옷 벗을 일만 남았는데 뭔 오해? 이게 황정민 배우님의 아이디어예요. 옷을 벗는 게요. 네. 선생님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니 머리 좋아서 검사 된 사람이 한 번 있었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나? 골프장 다큐입니다. 장석구 정리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 봐.
술이나 한잔하면서 얘기나 좀 합시다. 와, 아니 이 장면이 황정민 배우의 아이디어인 줄 몰랐어요. 못 봤는데. 네. 감독님이 얘기해 주더라고. 갑자기 벗자고. 연구를 하신 거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씬을 명확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검사가 옷 벗을 일밖에 안 남았는데라고 하니까 제가 먼저 벗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내가 아주 굴복하고 들어간다. 어떤 대사보다도 저거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확실하죠. 근데 주양이랑 캐릭터가 보면 자기가 불리할 때도 당당하고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서는 더 당당하니까 얄밉기도 하고. 저기서 또 대사가 머리 좋아 검사된 사람이 한 번 있었던 일 어떻게 있나? 아니 머리 좋아서 검사된 사람이 한 번 있었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있나? 근데 그 문장을 둘로 쪼개면 앞에 부분은 엘리트 의식. 내 머리 좋아서 내가 검사됐다. 근데 그 뒤에는 한 번 있던 일 어떻게 있냐 이거는 보복에 대한 협박이죠.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뭐 지금은 술 따라주고 하지만 앞으로도 조심해. 긴장에 끊어놓지 마라. 그렇죠, 나 그렇죠. 이거 쥐고 있다. 권력에 이제 저항을 했다가 너무나 처참하게 무릎을 꿇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최철기는 마지막으로 장석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나섭니다. 장석구랑 가족처럼 지낸 사이 아니었어? 야, 아무도 못 믿는다니까요. 가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 좀 엮이자. 형님! 네가 여길 왜 와? 뭐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형님? 철기형! 5월 24일 경찰청장 엄충수. 저 정말 이동석이가 확실하단 거죠? DNA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반전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었던 초등생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 다름 아닌 이동석이었어요. 저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봤어요. 어디서부터 잘못했나? 믿을 수가 없어서. 진짜. 오늘 지선 시네마인드의 관람 포인트 중 하나가 이 초등생 연쇄살인 사건의 진위를 밝혀보는 일이었는데요. 대체 어느 지점이 이동석이 진범인 정황이 숨어 있는지. 저게 대사가 조금 걸렸던 씬이 있는데 그게 장석구가 너 지금부터 범인하려 했던 그 씬에 너 범인 맞잖아 장석구가 하니까 이동석이 저 조사받고 풀려났어요. 알리바이도 확실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조사받고 풀려났어요. 알리바이도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알리바이도 확실하다고 했어요의 주어는 경찰이거든요. 주어가? 그러니까 그 말은 경찰도 내 알리바이 확실하다고 믿어줬어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범이면 저는 알리바이도 확실해요 라고 약간 그 표현이 달랐을 텐데 살짝 그 대사가 걸렸고. 근데 미묘한 차이가 있네요. 네. 그때 우정국 배우가 제 기억에 그 대사 되게 어려워했어요. 이거를 대사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뭐야? 그러면 우정국 배우님은 입에 안 붙었구나. 되게 고민을 많이,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저도 그때 몰랐어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지 지금 내가 지금 얘기 듣고. 자기 입으로 내 알리바이 확실해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게 2009년부터 연쇄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딱 그 이동석이 출소를 한 게 2008년이고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고 그 아이가 굉장히 심하게 그 상해를 입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동석 전과가 과거에는 아동 성추행이었어요. 근데 성추행에서 그 마지막은 강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폭력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교도소 갔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살인까지 가는 거죠.
최철기는 부당거래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루지 못했다고 봐야 할까요? 저 영화에서 너무 그 가슴이 아픈 게 마대호의 죽음. 오히려 최철기를 보호하러 갔다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하고 또 거기다가 비리 경찰이라고 낙인까지 찍고 또 나중에 이제 가족들은 그 오명과 함께 그냥 남겨진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승진이 무슨 소용이야? 사람이 아닌데. 어느 명언이네요. 이미 승진을 하면 뭐하냐. 이미 사람이 아닌데. 자, 주양의 결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약자의 정반대편에 서 있던 인물인 주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참 그 주양의 결말이 안 나온 것처럼 지선의 시선도 아직 안 나왔죠. 아, 그쵸. 가장 중요한. 그 최철기 반장이 장석구한테 하는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너처럼 법 안 지키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산다. 니네같이 법 안 지키는 새끼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영화라는 매개체가 해결책을 줄 때도 있지만 저희한테 질문을 던질 때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 사회는 법 안 지키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인가? 그러니까 주양처럼 저렇게 법 안 지키고 비리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계속 승승장구하는 사회인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치른 부당거래의 대가를 오직 주양검사만이 치르지 않을 것인지. 사실은 저 영화를 본 우리 모두가 이제는 거기에 답해야 될 차례인 거죠. 그 생각도 했어요. 13년 전에도 저런 작품을 만드신 건데 13년 후에 지금 봐도 우리가 괴리감이 없잖아요. 괴리감이 없어. 자체가 좀 마음이 씁쓸하죠. 뭔가 많은 생각이 드는 지선이 시선이었던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지선 시네마인드 상영작 부당거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상영작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제목이 친절한 금자씨인데 그 기대를 처음부터 완전히 또 뒤집어 엎으면서 나 친절하게 보지 마. 저런 섀도우를 칠하는 거는 친절이 뭘까? 금자씨의 내적인 갈등을 더 보여준다고 생각해. 나 몰랐어. 안녕히 가세요. 과연 복수가 끝나면 정말 행복할까? 누구를 위한 걸까? 웬일이야. 아니, 우리 고수희 배우 눈물 흘리시는데요. 눈물의 의미는 뭐죠? 그러기엔 저도 울고 있군요. 이 느낌 뭔가요? 친절한 금자씨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